황민호의 진짜 뉴스. 써니 뉴스. 네, 경월고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오늘은 저희들이 새로 짠 코너죠. 팟캐스트인 팟캐스트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님의 써니 뉴스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 옆에는 정선희 의원님이 앉아 계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신인 핫뜨는 팟캐스트 주인공 써니 뉴스의 정선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황민호입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저희들이 2주 만에 이제 찾아뵀는데요. 2주 동안 의정부시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제 비도 많이 와서 비의 수해도 있었고, 네. 또 의정부시 의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의회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집행부 결산 검사를 해서 결산 이제 승인을 해줬고, 네. 또 여러 가지 조례안도 이제 검토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과도 되고 몇 개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정보를 엄선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선 의원님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할 주제는 뭐 어떤 거죠? 네. 먼저 8월 29일 날 저희가 이제 시간당 76mm 정도 폭우가 내렸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어요. 침수 수해로 입은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283회 임시회가 이제 내일 끝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주요 내용 중에 17년도에 결산 승인의 건이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 중에 행정 조직 변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8월 29일 날 저희 의정부시에는 76mm 시간당 네.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권역별로 송산권역, 그리고 신곡권역, 흥성권역, 호원권역 이 4개의 권역의 모든 그 침수된 그 가구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가구들이 뭐 복구도 하고 많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주시긴 했으나 실질적인 이제 예산 편성이 좀 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8월 한 30일 전까지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좀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고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은 예비비 지출 편성을 승인을 미리 선지출해 주는 걸로 승인을 해주셨고 의회에서 그래서 권역별 주택 침수 현황을 보면 이제 침수 주택이 한 340가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농경지나 농장이 한 24세대에 한 300에서 400 정도의 피해 예산액이 있었고요. 네. 나머지 338개의 침수 가구에는 각 가구당 100만 원 가량의 수해 복구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침수 이후에 많은 이제 주민들이 마음의 상심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설이 다음 주 추석이죠? 네, 맞습니다. 네, 추석이 다음 주에 있는데 그 가족과 명절을 잘 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참 그 침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가족과의 화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에 미리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한 요번 주 정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명절 전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그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지원되는 게 구체적으로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지원 그 대상. 대상지는요, 권역별로 흥성권역은 37세대고요, 호원권역은 한 90세대, 네. 그리고 신곡권역이 89세대고요. 네. 송산권역이 요번에 되게 많은 침수 가구가 있었어요. 네. 122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가구 침수된 이제 가구의 신고를 받고
그 동센터 주민센터에서 그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절차에 맞춰서 한 세대당 1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나가는 예정입니다. 그럼 추석 전에 이제 나갈 수 있게끔 네, 네. 이번 주에 이제 나가야 되겠네요. 네, 추석 네, 명절 네, 이제 네, 다가오는 네. 이번 주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침수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도배 밑에 장판부터 해서 뭐 가전제품까지 다 물에 젖었기 때문에 예, 뭐 그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하긴 해요. 근데 그나마 그거라도 또 빨리 지원이 돼서 네.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고통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저도 뭐 의정부에 이제 계속 살았지만 의정부가 이제 물 수해를 입은 적이 이제 크게 입은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18년도인가요? 네, 예. 네. 그때 저는 호원동 살았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옆에 중량천 백석천이 넘쳐서 네네네. 비 피해를 굉장히 입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는 뭐 그때도 아마 명절을 앞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이제 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아마 100만 원 미만이었는데 그때 그걸 통장으로 이제 넣어줬을 때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뿌듯함이다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기운이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을 부모님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통장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이제 지원금 같은 게 아마 이 수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아마 큰 보탬은 안 되더라도 마음의 위로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좀 바람입니다. 작긴 한데 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재난을 입었을 때 네. 빨리빨리 지원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네, 그런 취지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침수된 내용들을 좀 보면 네. 이제 우리 의정부시에 많은 그 뭐 주택들이 또 시설로 같이 뭐 세워지고 또 그 도로나 아니면 이제 그 하수관 관로 자체가 좀 변경된 것들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사항들로 인해서 조금 그 침수되는 부분에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역류하는 예. 바람에 더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후에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이런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이제 어떤 관로 보수나 그리고 어떤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만약에 위치가 달라졌다면 위치를 변경하고 네. 전체적인 어떤 그 물의 흐름을 좀 읽고 수해가 나지 않도록 요즘에는 국지성 폭우들이 굉장히 자주 맞습니다. 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 복구나 시설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의회에 계시니까 의원님이시니까 또 도시건설위원회도 계시고 네, 그렇죠. 꼼꼼히 좀 체크하셔갖고 네. 뭐 수해가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수해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이나 대비에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 어떻게 보면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다 어렵게 사신 분들이에요 결국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시에도 좀 꼼꼼하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어떤 재해가 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인재냐 자연재해냐 라는 부분의 관건들이 굉장히 논의되고 갈등이 되는 부분인데 인재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네.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재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13명 시의원 모두가 노력해서 어떤 지역의 현안을 잘 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재는 인재 피해를 입자는 네. 그런 의정부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뭐 의정부시가 뭐 뚜렷하게 잘못해갖고 수해가 난 건 아니고요. 뭐 옆 동네 양주에 비하거나 주변에 비해서도 비 온 거 양에 비하면 굉장히 공무원들이나 신속하게 잘 신속하게 대처를 대처를 해주셨어요. 잘했고요. 예, 네. 그리고 시장님이 또 발빠르게 상황 대책 뭐 뿌려갖고 이런 거를 진두지휘를 잘 하셨다고 뭐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이렇게 그 좋은 긍정적인 건 또 평가를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또 나머지 이제 수혜가 일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또 복구 서둘러 달라는 거. 네. 예, 그것도 뭐 당부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일날 뭐 비가 워낙 많이 오긴 많이 했지만 오더라고요. 예. 그
그 직원들이 24시간 대기 비상 대기를 하고 있었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를 맞으면서 복구에 힘써주신 직원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빨리 또 그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두 번째 소식도 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그 네. 써니뉴스 단독 보도인데 네. 특종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시죠. 특종 나갑니다. 예,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이제 다 의결은 됐으나 내일 네. 본회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아직 그 상정돼서 의안이 이제 결정된 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또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핫하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의정부 시청 조직에 큰 변화가 온다고. 네.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다던데. 아무래도 저희 그 행정 조직 개편이 생기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행정의 명칭과 국의 역할들이 과의 역할들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5국, 5개 국의 1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건설국, 맑은물 환경사업소 이렇게 5개 국의 사업소가 이제 추가로 있는데요. 개편되는 그 사안은 6개 국이 하나 이제 더 증설이 되는 겁니다. 6개 국인데 명칭도 바뀌게 돼요. 자치행정국이 행정안전국으로 그리고 재정경제국이 그대로 재정경제국으로 복지문화국이 복지환경국과 교육문화국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 교육문화국의 그 과의 그 내용들은 이제 교육 청소년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체육과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운영과 그래서 교육과 문화에 관련된 과들이 교육문화국에 들어가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교육문화국이 신설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문화국이 신설되고 기존의 국들은 그대로 변경사항 없이 진행이 되고 그 사업소의 맑은물 환경사업소는 이제 사업소 그대로 유지하되 그 사업소 안에 도서관하고 차량 등록 사업소가 이제 그 해당 과에 맞는 명칭에 맞게 다 재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국에서는 기존 자치행정국에 했던 업무를 기존에 또 수행을 하시고요. 또 행정의 안전국 그 명칭에 맞게 이번에 이제 침수 피해도 있었지만 그런 그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TF팀을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또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행정안전국이라는 명칭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명칭 변경되고 하나가 신설된 거 주요 골자가 그렇네요. 교육문화국은 어쨌든 그 명칭 그대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체육 관련 사항 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도 이제 어떤 국에 어떤 과가 있는지 좀 이렇게 그 명칭만 보고도 관련 과가 어떤 건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걸 들으면 무슨 과다, 무슨 일을 하니까 내 일로 가면 되겠다. 직관적으로 이제 바로 느낄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국이나 과 이름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데지? 감이 안 왔는데 요즘 이제 이번에 개편되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도 좀 바꾸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좀 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 명칭도 바꾸고 또 하나 이제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국에는 제일 높은 분이 국장입니다. 서기관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서기관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죠. 그쵸. 공무원 여러분들 파이팅.
우리 사기가 좀 올라가겠네요. 공무원 분들이 진짜 환영하고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국이 나눠지는 것만큼 그분들의 국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그렇죠. 그 예. 광범위한 역할에서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고 집중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역할로 변모했다면 이제 그 본인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제 자리가 생기고 조직이 생긴다는 거는 뭐하는 이제 시민의 그런 권한과 예산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여받은 권리인데 우리는 권리는 타고나는 거지만 권한은 부여받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부여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민을 대리해서 시장을 뽑아서 그들 지휘 통솔을 하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이 교육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교육과 문화 이걸 뭐 교육에 관심이 없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고 또 저희 의정부시가 또 문화가 발전해야지 여러 가지 주변의 것이 또 발전하고 관광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문화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업무를 나눠서 가지는 만큼 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시는 분이 또 여기에 대한 맞는 실적을 좀 내줘주시면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뭐 혁신 교육도 하고 있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네, 있어요. 교육에는 저는 네. 제가 느끼는 점인데요. 저도 이제 그 주로 이제 평생 교육을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교육의 그런 시스템만큼은 평생 교육인 겁니다. 그만큼 의정부시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좀 바리스타 지금 제가 평생 교육은 그것도 지금 듣고 있는데 또 그런 보통 학원에서는 30만 원 네. 이상 줘야 돼요. 네, 네, 근데 저렴하게 10만 원에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의정부시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정부시는 굉장히 제가 일부 공치사나 뭐 이렇게 일부러 뭐 오버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은 잘 돼 있다. 하나만이라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는 잘 그거도 잘 돼 그것도 잘 있다. 되고 있다. 네. 네, 하나만은 안 취소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네, 또 뭐 구체적으로 또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또 이제 저희가 그 안전교통건설국이 네. 교통건설국으로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교통과 관련된 네. 뭐 교통죠. 예, 경전철 또 도로 네. 그런 건설 지하철. 관련된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건설 행정에 대한 부분이 네. 교통건설국에서 이제 관할하는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예전에는 이런 교육 청소년 과나 이런 이제 과들이 사실 뭐 자칭정국에 들어가 있고 또 체육과가 복지 문화국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좀 중문화가 맞지 않았던 네. 부분에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문화국을 신설을 하면서 정말 그 명칭에 맞는 과들로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통건설국도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명칭을 바꾸면서 관련된 과들을 그 국 쪽에다가 모아놓으면서 이제 시민들이 좀 더 그 과를 찾을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네. 했고요. 네. 그리고 여하튼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좀 안에 나왔던 의견으로는 저희가 공원도 지금 많이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공원을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침수 통해서 하수 관리, 네. 하천 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걸 별도로 좀 이렇게 과를 만들면 안 되겠는 생각도 좀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 안은 뭐 집행부에서 주신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느끼고 체감되는 그런 안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과 또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조합된 그런 조직 개편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저희 의원들도 의원 연구 단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다들 전화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생방송 중에 예, 잠깐. 예, 전화도 받으시고 네. 뭐 있어? 나 이름도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 뭐 있는데 이름 모르겠어. 조직개표 찾아보면 있어요, 이름. 예. 형도 하나 써, 좀 그거. 예. 예,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예, 이건 뭐 편집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의정부시의회 가장 역할이죠. 큰 역할인데 결산을 지난주에 했었죠. 결산. 네네네. 결산에 대한 중요 사항이나 아니면 이번에 뭐 특이점 같은 게 없었나요? 17년도 이제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재선을 하면서 4년 동안 결산을 하고 올해 또 이제 5번째 결산 보고를 봤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결국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지출 금액에 대한 이제 최종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그렇죠. 뭐 쓰고 못 쓰고에 대한 부분도 물론 명쾌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또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잘 사용이 됐는지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 보고서에 이제 그 설명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결산 금액,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 쓴 금액과 수입과 이제 지출이죠.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금액이어야지 이게 이제 대차가 맞는데 금액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표기의 문제인데 그 뭐 표기를 잘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이제 결산서가 올라왔을 때 좀 더 그 검토하는 그런 이제 그 집행부의 자세, 예,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된 지적사항들이 여러 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결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의 어떤 금액, 예, 그 명확하게 예, 그 좀 그 써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가 나갔고요. 그리고 뭐 2017년도에 쓴 내용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 그리고 3회 추경 하면서 이제 본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낙찰 차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낙찰 이후의 차액은 이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업상 좀 미리 계약을 하는 경우에 예, 낙찰금이 1차나 2차 추경 때 반납이 되다 보면 그 다음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편의상. 그렇죠. 근데 그 낙찰 차익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했을 때 문제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액이 계속 남아 있다 보면 예, 그 금액이 다른 사업 예산에 쓰지를 못해. 그 돈이 이제 남는이 아까우신 거예요. 예, 불용 처리된다는 말 그대로 그 용도 폐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쓸 수 없는 돈에서 이제 된 거라서. 그래서 그 남는 금액만큼 사실 다른 사업으로 또 1차 추경에 불용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낙찰 차익이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됐다면 2차 추경에 그 남은 금액만큼, 불용 처리된 금액만큼 다른 사업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배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도 뭐 이렇게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결산서에는 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줄겠죠. 이제 공무원분들이 더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직원들이 많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었잖아요.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미스들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맡은 업무가 아니다 보면 금방 3, 4개월, 5, 6개월 내에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데서 또 오는 뭐 착오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꼼꼼하고 더 세밀하고
또 뭐 자세하게 이렇게 뭐 흐트러 쓰는 거 없이 꼼꼼하게 이렇게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챙겼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중요한 건 네. 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쓰는 게 더 네.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어떻게 옳은 쓰느냐에 말씀하시죠.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나. 맞습니다. 네. 세금은 그렇죠? 세금은 네, 걷는 것도 그럼요. 중요하지만 쓰는 게 어떻게 공평무사하게 쓰느냐. 그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우리 그 주민의 또 우리 시민의 혈세고 또 한 푼 한 푼 모아둔 그런 주민들의 진짜 큰 어떤 그 뭐죠 자기네들의 그 소득을 다 나눠서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더 내 돈 같이 잘 쓰셔야 되죠. 쉽게 말하면은 진짜 내 노력과 땀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자기 자신의 뭐 이런 걸 뭐 피라고 생각하면은 노력과 땀이라고 생각하면 허투루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이니까 갑질하시는 게 아니라 내 돈 같은 마음으로 맞아요. 아껴서 꼼꼼하게 써야 된다. 네, 정서연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앞으로 하여튼 좀 있으면 이제 본예산 11월 달에 네. 정례를 하면서 이제 본예산이 지금 편성이 될 텐데 그때 더 꼼꼼하게 앞으로 이제 쓸 예산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선 의원님 같은 분이 의정부시의회에 계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 월드컵 요번에 우리 저희 성훈 성적을 못 올렸지만 저희 대표팀의 그 골키퍼 이름 모르겠네요. 이름이. 저도 생각이 잘 안 그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분. 네. 그분 같은 분 같아요. 의정부시의회에서 아주 그냥 다 예산을 어떻게 세는 데 없나 다 잘 맞고 잘 커버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선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 이제 13명 의원분들이 다 이제 자신의 각자 역할을 다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정선 의원님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 하시고 이렇게 뭐라고 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시민들께 이제 이렇게 소통의 의미로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아마 이런 점에서는 아마 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또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이제 의원님들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짬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완전 부담됐습니다. 이렇게 내시는 게 시간 내셔서 이걸 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이게 좀 시민들과 더 가깝게 더 호흡하고 또 내가 의원이니까 의원이고 시민이니까 시민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의정부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호흡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좋은 의견이나 비판도 좋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의견 주시고 또 첫 회에 나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막 거대하게 나오냐 이렇게 작게 나온다. 좋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제가 좀 앞으로 더 제가 이제 뒤로 좀 빼니까 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정규 방송은 아니고 저희들이 또 아나운서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유롭게 SNS나 온라인상에서 팟캐스트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계속 마련한다는 거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의미를 두시고 이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클릭, 꼭 구독하기 클릭. 사실 너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그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소통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써니 뉴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써니 뉴스. 오늘 또 그리고 이제 특종도 나왔어요. 조식 개편안. 네. 이걸 유심히 들으시면 도움될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2주 뒤에 또 좋은 소식, 아주 핫한 소식으로 시민들 또 찾아뵐게요. 네, 자, 그럼 2주 동안 또 안녕. 만나요.